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쩐데리TV의 쩐데리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8시 25분이고요. 유럽시장 보시면, 그리고 마감한 이제 아시아 시장을 보시면, 아시아는 의외로 헝다그룹의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하락을 보여주진 않았습니다. 물론 대만 가건이라든지 니케이 지수는 좀 빠졌지만요. 그런데 뭐 아직은 시작이 좀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미국 지수는, 유럽 지수가 현재 지금 좋은 흐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마이너스를 많이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울러서 요즘 그 이슈가 많은데, 그 수많은 이슈들 중에서 생각해야 될 부분이, 이제 최근에 이제 미국채 금리가 급등을 했습니다. 미국채 금리가 한 1.5% 정도 돌파를 좀 하면서, 상대적으로 이제 금리가 올라간다라는 것이 어쨌든 간에 주가나 지수에 미치는 영향은 악영향을 좀 줍니다. 금리가 올라간다면 결국에는 그 투자 자산의 어떤 그 조금 공격적인 투자가 좀 부담스러워지는, 개인들이든 뭐 기관이든 어느 주체이든 어쨌든 금리가 인상을 하게 되면 외인의 경우에도 그렇고 개인 투자자분들의 경우에도 그렇고 상대적으로는 투자 자산에 대한 어떤 그 과감한 유동성에 의한 투자가 좀 쉽지 않아지는 게 맞죠.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썩 그렇게 시장 자체가 좋지 못합니다. 거기에 헝다그룹에 대한 어떤 파산 이슈도 아직 완벽하게 해소가 되지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그 유수의 뭐 언론들을 통해서 확인해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은, 현재 상황이 그렇게 녹록치는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좀 그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 시장도 역시 좋은 흐름은 아니었고요. 보시는 것처럼 우리 시장의 오늘 상승과 하락을 보면,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다 하락을 했습니다. 시가등락이 무려 1.15%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2.13% 하락을 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오늘 기관이 5,500억 순매도를 해줬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동안 잘 지켜냈던 200일선이 좀 깨지는 흐름, 좋지 않습니다. 사실은 200일선이 잘 지켜주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소위 말하는 W 형태의 쌍바닥 반등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꺾여버리면서 지금 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 보니 코스피에 한 800, 900개 되는 종목들 중에서 193종목만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코스피에 상장되어져 있는 종목을 가지고 계신 우리 구독자분들이 대부분 음봉으로 오늘 마감한 하루였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죠. 좀 그런 상황이고요. 아울러서 코스닥도 보면 오늘 흐름이 좋지 않았습니다. 음봉이 상당히 좀 깊게 나왔고, 또 뿐만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이 코스닥의 잘 지켜줬었던 121선이 좀 깨지면서, 잘못하면 201선까지도 한번 터치하고 가야 될 그런 흐름이 나올 수도 있는 좀 그런 위치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시장 상황이 녹록치 않은 상황이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투자를 하시고 있으니, 코스닥 보시면 전체에서 200종목만이 상승이고 1400종목 중에서요, 지금 많이 하락하고 힘드시겠습니다만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하락이라는 점 유념하시고, 어떤 선택을 조금만 더 보류하셨으면 좋겠어요. 급하게 종목별, 그 비단 EID의 그 뭐랄까, EID에만 국한된 얘기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가지고 계신 많은 그 포트폴리오라든지 종목들이 많이 다 마이너스일 텐데, 지금은 매도를 그냥 해버리고 손실을 확정지을 시기라기보다는 조금 더 기다리면서 개별 종목 장세가 오는, 조금 뭐 사실은 아주 강한 유동성 파티가 끝나고서 결국에는 마지막 불꽃이 나올 거거든요. 그게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직도 유동성에 의한 장세가 지속이 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 시장이 지속적으로 우리 계절도 4계절이 있듯이 시장도 4계절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뭐 그 실제로 그 책으로 뭐 일본의 우라가미 군요라는 분이 쓰신 책을 보면 거기도 나와 있는 내용인데, 어찌됐든 현재 상황에서 이 코스닥이든 코스피든 상당히 하방으로 압력을 강하게 받고 있는데, 언제든 주식은 또 반전이 될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조금은 이런 최악의 상황으로 다 밀려버렸을 때는
뭔가 결정짓는 버튼을 조금 더 뒤로 미루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EID도 당연히 그렇다 보니 많이 좀 빠질 수밖에 없었던 시장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힘드시겠습니다만 조금 더 기운 내시고 이 답답한 흐름에서 잘 좀 견뎌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시장의 상황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EID를 좀 본다면 오늘 어떤 차트상에서의 흐름은 주목할 만한 흐름은 없었습니다. 다만 시장이 좀 밀려버리면서 아쉽게도 계속 밀렸고, 어제 시간 외 단일가에서 나온 그 단기 차입에 대한 부분들, 근데 이미 뭐 논현동 땅에 대한 그 뭐랄까요, 그 자금, 그죠? 논현동 땅에 대한 자금을 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은 이미 뭐 다 노출된 재료지 않았습니까? 그게 시간의 단일가에서 어쨌든 단기 차입금 증가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결국에는 잔금을 뭐 어쨌든 치렀다라는 부분이니 이 논현동 땅 나름대로는 뭐 투자해서 뭐 4억을 올리든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 쪽에 있어서 어쨌든 뭐 잘 해소가 됐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넘어가 될 것 같고, 중요한 건 뭐 22평선 터치하는 이런 양봉이 나온 후에 음봉으로 다시 밀렸습니다만, 그래도 현재 이제 11선을 좀 지켜주면서 마감을 했고요. 여기서 만약에 더 밀려버린다면 하방으로 한 400원까지도 밀릴 수가 있겠습니다만, 내일 좀 반등이 깜짝 반등이 좀 나와주면서 거래량이 좀 실려지는 그런 양봉이 다시 한번 21평선 터치를 해주는 그런 양봉이 좀 나와주는지를 한번 기다려볼 타이밍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이외의 어떤 다른 지표들, 제가 보는 지표들로서 봤을 때는 현재 오늘 음봉이 나왔지만 많은 거래가 실리진 않았고요. 아울러서 스토캐스틱상으로도 현재 과매도권에서 서서히 벗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주 비관적인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OBV 차트를 통해서 본 흐름도 현재 어찌됐건 간에 이런 흐름들이 많은 그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어떤 압박을 받는 그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시장에 대한 제가 설명을 좀 드릴 때도, 브리핑을 좀 했을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저 그냥 매도를 해버리고 손실을 확정짓지는 마자. 왜? 거의 한 2천 몇백 종목입니까? 보시면 거진 보시면요, 거진 뭐 한 어림잡아도 한 2,100 여 종목이 넘죠. 그런 종목들 중에서 불과 400 종목 안 되는 정도 수준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만큼 상승한 종목의 비중이 적어요. 그렇다라는 것은 조금은 다 떨어졌기 때문에 개별 악재 때문에 EID만 빼버린 거다는 아니라는 거죠. 그럴 때일수록 조금 더 차분하게 그동안 평정심을 찾았던 것을 기억하시면서 조금 답답하시겠습니다만 조금 더 지켜보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몇 가지 좀 내용이 나오는데 불안 요소도 좀 있습니다. 불안 요소는 뭐냐면, 백신도 제가 당연히 정치적인 이슈가 있을 수밖에 없죠. 러시아와 미국 아니겠습니까? 미국에서 화이자, 그죠? 뭐 모더나, 영국의 아스트라제네카, 중국의 시노팜, 많은 이런 러시아의 스푸트니크, 이런 백신들이 나름대로 그 백신 전쟁이라고 표현을 했나요? 제가 용어가 잘 생각은 안 나는데 어쨌든 그만큼 뭐랄까, 이 러시아와 미국 간에는 우리나라와 마치 뭐 일본과의 관계처럼 뭔가 그런 알게 모르게 적대감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경계도 하고요. 아무래도 구소련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되면서 여기서 이제 그 러시아 백신 입국 접종자를 입국 차단하겠다, 지금 이렇게 지금 얘기를 좀 나와요. 허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다라는 것은 스푸트니크 V 백신이든 뭐 라이트든 이것을 맞았을 때 그만큼 어쨌든 미국 입국이 안 된다라는 것은 그게 하나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도 백신별로 입국에 대한 부분들을 좀 제한하고 오케이 해주고 할 수 있는 게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는 상당히 뭐랄까요, 이렇게 조심스러운 상황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좀 드는 겁니다. 그래서 뭐 백신 주권 시대다 얘기를 많이 하지만은 어쨌든 이렇게 스푸트니크 V에 대한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식도 현재 나와 있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요. 그리고 뭐 같은 기사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11월부터 러시아 스푸트니크 백신 접종자 입국 금지, 이런 내용도 좀 나왔고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나와주고 있다라는 점 말씀을 좀 드리겠고, 자,
한국 코러스가 3%대 하락, 러시아 백신 완제품 출하 논합이다. 이게 지금 국제뉴스라는 미디어에서 언급한 겁니다. 보면 내용을 한번 볼까요? 아주 간략하게 좀 내용이 나와 있는데 특별한 내용은 아니고요. 스푸트니크 개발한 러시아 국부펀드 RDIF로부터 수주한 물량이 이만큼이며 이만큼이다. 늘릴 계획이다. 뭐 IPO 일정도 지연 추진한다. 뭐 한국 코러스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거 밖에는 없었어요. 뭐 특별한 어떤 이슈는 없었던 것 같고, 그만큼 이 이슈가 조금 더 시장에서 이슈가 될 만한 부분이 하나 있고, 아울러서 시장 자체의 국채 금리에 대한 상승. 왜냐면 이제 인플레이션도 그렇고 테이퍼링도 그렇고 금리 인상에 대한 압박이 점점 가시화되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 국채금리에 대한 미국 뭐 10년물 국채금리 이런 것들이 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것들과 헝다그룹의 파산, 그 두 가지가 계속 시장을 좀 누르는 것 같습니다. 어떤 호재보다는 악재가 더 있는 상황으로 현재 계속 흐름을 좀 답답하게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뭐 더 잘 아실 겁니다. 이런 시기가 왔을 때에 뭐 손절하시면 하실 수는 있겠지만 어떤 종목, EID에 국한돼서는 아니고요. 그렇게 해서 손실을 확정하고 나서 만약에 나중에 반등이 나왔을 때 그 답답함은 이루 말할 수 없거든요. 조금 더 한번 지켜보자, 이런 말씀 좀 드릴게요. 자, 다시 한번 EID로 들어가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거래량이 많이 실리지 않은 음봉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신뢰하지는 않고요. 충분히 시장이 좀 반등이 나오면 다시 한번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와 주면서 외국인의 수급을 동반한 상승의 양봉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22평선을 터치하는 흐름이 좀 나와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그게 언제일지는 가급적이면 내일이 좀 그렇게 반등의 시기가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시장의 흐름이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이런 흐름 속에서 뭐 투시는 이렇게 사고팔고 장난질을 좀 치는데, 금융투자는 상대적으로 조금씩 이 EID에 대한 종목, EID 종목을 조금 가져가는 느낌은 듭니다. 금액으로 좀 보면 많지는 않을 거예요. 뭐 400만원, 그죠? 이렇게 뭐 1000만원, 200, 이렇게 조금씩 정말 조금씩 이렇게 지금 사고 있는데, 이 종목이라는 것이 계속 말씀을 드리면 사고팔고 하면서 이런 수급을 누적으로 뭐 이렇게 가져가고 뭐 그런 종목이라고 저는 보여지진 않아요. 어쨌든 간에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흐름 자체가 수급에 대한 이슈보다는 재료에 대한 이슈로 가는 게 맞고, 그리고 그 재료에 대한 이슈도 이제 사실상 원래는 27, 28일 오늘과 어제가 원래 같으면 유증 일정에서의 공모를 받는 청약 날이었죠. 근데 딜레이 되다 보니까 10월로 넘어갔는데, 이제 서서히 유증과 관련된 이슈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좀 시장에서 접목이 되면서 과연 수급과 거래량과 어떤 이슈화가 EID에서 다시 나올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유심히 지켜보신다면 비슷하게 히스토리가 있었던 종목들을 접하실 때도 나중에 상당히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라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어쨌든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좋은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리고요. 뭐 힘이 나셔서 뭐 정말 후원해주시면 좋겠지만, 뭐 나중에라도, 아니면 지금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영상 하단에 하트, 땡스를 눌러서 후원해주신다면 열심히 더 올려서 판단하시는 데 도움되는 양질의 영상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